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잘 맞은 거 아닙니까? 오늘 너무 잘 맞았어요. 하루 만에 적응을 해서 제가 잘 맞췄습니다. 제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항상 이제 금요일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긴 한데 이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오르는 걸 이제 3주간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파는 거죠. 월요일에는 미리미리. 거의 최근에는 거의 항상 빠졌더라고요. 네, 금요일 날은 맞습니다. 거의 좋고. 금요일 날 오르면 월요일 날 빠지는. 네. 네. 인간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라 다들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1% 정도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0.3% 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알리바바 실적이 잘 나오면서 14%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ADR이. 근데 오늘 홍콩 시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홍콩 시장이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는 거의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해도 조금 마이너스인데요. 상해는 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네.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이제 운수 창고 업종 여기에는 항공주들이 오늘 좀 대폭 올랐습니다. 일본이 이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아시아나 다 5, 6%에서 제주항공은 9%까지 상승을 했고요. 대한해운과 HMM도 3,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업종 상승률은 보험주였는데요. 오늘 뭐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는 6%, 하나생명도 6%, 현대해상 5%. 오늘 보험주가 대체로 뭐 생보사, 손보사 다 같이 좋았습니다. 손보사는 그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서 뭐 최근에 하락을 해서 그런지 하나생명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단기 반등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어제 기준금리 인상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좀 대출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좀 오르는 이자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종목들도 업종들도 그렇고 예, 뭐 연속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그만 뉴스에도 오르고 떨어지는 게 심해서 참 휩쓸리기 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 이제 괜히 뭐 기존에 손실이 나 있던 걸 막 메꾸겠다고 뭐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니까 차라리 지금은 조급함을 좀 버리시고 좀 여유를 찾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뭐 눌려있는 좋은 기업 찾아서 그냥 자리 버티고 좀 참고 앉아있는 게 좀 결국에는 살아남을 길 아닌가. 최근에는 좀 호재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도 작년에는 뭐 어떤 하나의 업종이 이렇게 호재가 생기고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 이제 몇 달 동안은 뭐 움직임이 좋고 뭐 이런 그쵸? 기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급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오늘도 뭐 후성 네. 아침에 7% 올랐다가 9%인가 뭐 그렇게 마이너스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네. 그것도 이따가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운수 창고 업종 이야기를 하면요, 6월 10일부터 2년 만에 일본 관광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국제선 회복 기대감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총리가 이제 6월 10일부터 패키지 관광객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밝혔고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5월달 국제선 여객 수도 4월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늘어서 90만 명 정도를 좀 월말까지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IBK증권에서는 2023년도 영업이익을 제주항공 같은 경우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컨센이 지금 1,200억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1,5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CC 중에 사실 제주항공이 1등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비행기를 갖고 있어서 그간의 고정비 때문에 좀 코로나 때 적자를 많이 보고 좀 힘들었는데 회복기에는 가장 회복 탄력성이 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행기 값도 보면 요즘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국제선 뭐 미국 같은 거는 미국 기준으로 뭐 코로나 전보다 뭐 3배, 4배 뭐 이렇게 왕복 기준으로 이렇게 200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이렇게 되는 정도죠. 뭐 미국 못 가겠네요. 네, 요즘 뭐 베케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베케이션 떠나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 뭐 이런 뉴스도 좀 가고 많이 싶어도 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 PCR 검사도 그렇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뭐 그림의 떡
그림의 떡 같은 여행이 되지 않나. 4인 가족이 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려면 비행기 값만 1,000만 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반면에 낮아져야 돼요. 이제 이런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아마 항공사들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받는 거 아닐까 싶은데, 물론 유류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이 회복기에 가격 인상폭이 워낙 커서 실적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각도기님도 비행기 안 타고 차로 갔어. 그 비행기- 말 많은 곳을요? 비행기가 너무 비싸니까 음, 차 타고 가더라고. 전기차니까 기름값도 안 들거든요. 네, 알뜰해. 가성비에 좋아. 그렇군요. 예. 주식이 안 좋아서 그런가? 예, 그리고 오늘 보험사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상단이 6%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대출금리 기준은 이제 코픽스 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리는 거겠죠. 교보생명이 일단 금리 상단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6.4% 정도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한 0.56%포인트 정도 높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보다는 굉장히 더 많이 올렸고요. 푸본생명 같은 경우에는 0.42% 정도, 0.42%포인트 정도 인상을 시켰고요. NH손보는 0.37%포인트. 예, 대부분 뭐 기준금리 오르는 것보다는 좀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담대 6% 받아서 집을 꼭 사야 되나요? 이거 참 6%면 이거 야,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받는 수준인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이게 네, 수치상으로만 이게 이제 그런 금리 거긴 상단이기 한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이 6%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6%면 뭐 네, 이제 신규로 하고 또 신용도가 얼마 좀 안 낮으면 뭐 5% 후반까지는 또 갈 수 있지 6%가 않을까. 만약에 평균이 되면 평균이 집은 되면? 사기가 굉장히 망설여지겠는데요. 네, 대출 지금 받아서. 이자 부담도 계속 매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하는데 은행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 DSR 규제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보험사가 조금 더 이 규제가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DSR 규제가 40% 적용이 되는데요. 제2금융권부터는 50% 적용이 돼서 한도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금융권 대비해서는 금리가 조금 높겠죠. 그래서 1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는 수요자들이 보통 보험사를 많이 찾는데요. 그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금융권에서 그 가능한 만큼 받고 또 2금융권에서 또 받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뭐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에서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플러스 7% 아침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확 반전해가지고 마이너스 9.4%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뚜렷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전해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전해질 가격이 사실 계속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4월달 이후로도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라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리도 없었고요.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났습니다. 영업이익 500억대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뭐 그때 목표가도 상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1분기 실제로 1분기까지는 이제 전해질 가격도 많이 높게 상향을 시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장기 계약까지 이렇게 하면서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최근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떨어진 거는 아마 이 공매도 같은 이런 수급 이슈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주가 등락이 클 정도면 보통 뭐 M&A 이슈가 이렇게 나와서 뭐 재료 소멸로 빠지거나 이런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 이슈 정도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정가의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크아웃. 피크아웃이요? 네, 피크아웃이죠. 이렇게 빨 때는 그냥 갖다 붙이기 쉬운 게 이거 업황 피크아웃이네. 그러면서 공매도를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 사실 그 매수하시는 분들 뭐 지난 과거 실적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게 공매도를 또 주가가 많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토리를 붙여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뭐 단기 하락을 바라고 이제 공매도 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후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지금 멀티플이 다른 이차전지 소재주들 대비해서 높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2,300억 다울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쓴 리포트에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2조 초반대니까 PER 한 10배 수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오더컷 네. 그게 아마 뭐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업종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두들겨 맞지 않을까.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르면 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뭐 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사실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 시장 하락기에 양극재라든지. 굉장히 예. 주가 방어를 잘 했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밸류에이션 비싼 종목이니까. 예.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뚜렷한 이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3.4% 하락을 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죠. 얼티엄 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 얼티엄 셀즈향 8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시 직후에 뭐 세러뉴스라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얼티엄 셀즈는 이제 GM의 배터리 자회사고요. 계약 기간은 25년부터 33년까지 약 8년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기 또 이런 호재를 내놓고 LNF처럼 뭔가 뒤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감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호재 내놓으면 사실 뭐 그때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뭐 어차피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라면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안 팔면 이게 아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더라도 자꾸 이제 빠지니까 예, 아쉬움이 남는 거니까 뭐 일단 오르면 팔자 이런 심리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뭐 시장 전체로 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한 10% 올라오면 그러면 때려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종목별로도 호재가 나와서 조금 주가가 뜬다 싶으면 바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움직임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좀 많이 시장에서는 이제 하는 게 포착이 되는데 뭐 현금이 뭐 한 10% 20% 없으신 분들은 뭐 주식만 있다 그러면 좀 만들 필요는 있죠. 예, 그렇다고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으면은 한 현재 상황에서 여러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20% 정도 제 개인적으로 그 정도 현금 갖고 있으면 뭐 마음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뭐 위로 가든 내려가든 뭐 어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저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럼 뭐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고 오늘도 3%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LNF도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자사주매도 100만 주 밝히면서 그 이후부터 좀 계속 조금씩 계속 빠지네요. 오늘도 1.5% 빠졌고요. 자사주매도는 매일 20만 주씩 지금 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진 머티리얼즈는 네. 사실 파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잖아요. 뭘 매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업황도 그렇고 자기가 팔기가 좋을 때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 맞으니까 시장에서 이거를 지금 고점에 파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닐까. 원래 보통 M&A 한다고 하면 M&A 되는 회사들은 올라가야 정상인데 네. 지금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현상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작년같이 장 좋을 때 작년 초반에만 해도 이런 M&A 이슈 나오면은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만약에 3조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3조 근처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왜 지금 팔까,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오히려 그 매각 이슈 다음에 좀 흐르는 모습도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은 사는 사람은 왜 그럼 굳이 이미 많이 오른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1.5배 가격을 주고 살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르게 또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에는 사실 비효율적인 시장이었다고 보고요.
네. 여지가 많았던 거죠. 비효율적으로 상승하는 뭐 가치, 그러니까 주가의 원래 본질 가치보다 막 상승을 크게 하거나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다.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3% 가까이 올랐지만 국내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 생각을 하니까 뭐 한 1% 내외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딱 그 정도 정말 저스트하게만 반영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시장이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하이닉스가 4.6%나 빠졌었잖아요. 어제 서버 디램 그 오더컷 얘기가 좀 루머가 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를 4년에서 5년으로 이제 감가상각 연수를 늘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 더 오래 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주문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우려가 좀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준 거에 따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도 내용 연수를 재작년에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수요가 실제로 줄어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서버 수요가 뭐 이거까지 걱정을 해서 그렇게 우려가 커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어제는 좀 많이 하락한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돌이켰습니다. 3% 정도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거 진짜로 4년에서 5년 늘리면 20% 수요가 뭐 좀 느려지는 거니까 뭐 당장의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게 그러면 주가에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맞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해서 이제 4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해서 꼭 4년 쓰고 버릴 거를 5년 동안 쓴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회계상 이제 감가상각을 얼마로 이제 나눠서 배분을 할 거냐의 문제라서 아마존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 이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사실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요즘 상황에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시장이고 게다가 또 이 서버 쪽에서 사실 가장 지금 기대했던 게 서버 쪽이거든요. 유일무이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다른 건 다 지금 뭐 스마트폰 줄고 뭐 가전 다 줄고 TV 줄고 해도 서버 쪽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마저 이렇게 우려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를 과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버 시장이 거의 한 30-40% 디램 쪽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전에 뭐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컸지만 지금은 서버 쪽 부분이 워낙 크게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오더컷이 나온다 아니면 뭐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주가에는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크라우드 업체들이 뭐 워낙 많아졌으니까. 예. 근데 뭐 큰 틀에서는 어차피 그쪽 그 수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 감소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채찍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은 뭐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지금 뭐 비용 절감 아마존도 지금 창고 원래 19개인가 지으려고 했던 걸 다 드랍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네. 현재 수요보다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내용 연수가 이제 어차피 회계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쪽에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의 우려감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네. 네, 그래서 10만 원 뭐 나쁜 가격은 아닌데 뭐 여기서 다 사긴 좀 그렇죠. 뭐 리포트도 뭐 분할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뭐 상상인증권에서 10만 원이면은 이제 매수 들어가라 이런 리포트로 나왔는데 오늘 상승에는 사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죠. 네.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어제 마이너스 5% 오르고 정규장에서 시간 외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7%까지 하락했다가 정규장에서 그 7%를 다 돌이키고도 플러스 몇 %였죠? 한 5% 이상 네네네. 났던 오늘 것 같은데 5% 올랐죠. 네, 사실 뭐 중국 락다운 영향 때문에 이제 뭐 매출이 많이 줄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게이밍 쪽이고 데이터 센터 쪽은 이제 성장률이 좀 견고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이닉스도 조금 우려를 그것 때문에 좀 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안 좋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고 앞으로 뭐 하반기에 기대할 것도 좀 있다고 하니까 뭐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뭐 그 악재들을 다 뭐 희석시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나스닥 지수도 보니까. 예, 그래서 악재에 대한 좀 내성이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뭐 바닥을 좀 확인하는 데 좋은 신호니까 예,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를 좀 지금 이제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일면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위드라는 회사가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CL 모바일이라는 신작 게임이 있었는데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에서 전날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대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 달성을 했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매출 1위까지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위드가 상한가를 가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도 발표 직후에 이렇게 막 1위에 오르면서 좀 주가가 좋았는데 그 뒤로 급격하게 이제 순위가 꺾이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위드라는 이제 회사는 조금 저도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좀 순위를 상위권을 유지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약간 뭐 선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저번에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애플 원래 그 아이폰 수요가 한 올해 예측이 뭐 2억 5천? 2억 5천만 대. 2억 한 4천 정도 예상했는데 2억 2억 2천 대로 뭐 오더를 내렸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쪽도 좀 오더 컷까지는 아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지금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들을 많이 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뭐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제 금융 관련 이 종사자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냐 설문했더니 뭐 올해 말에 온다 한 20%, 내년 뭐 초나 중순에 온다가 한 50%, 그래서 뭐 한 60-70%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가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 미국에 계신 소비자들이나 뭐 일반 미국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반응을 할 거냐? 그래서 정말 소비를 줄이고 어떤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거를 뭐 사질 않는 그런 국면이 온다면 정말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어떤 뭐 모습이 보여주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간에 지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침체가 뭐 오라고 좀 정말 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미국인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잘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달 내에 뭐 6월 달에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FOMC 그것도 지나고 별 어떤 반응에 따라서는 주가가 좀 안도랠리가 좀 올 수도 있다. 그런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주가가 갑자기 뭐 나스닥이 뭐 3% 5% 올랐다고 막 좋아가지고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 중심을 좀 잡고 2600 정도 보고, 근데 중요한 것도 종목이나 업종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는 부분들도 좀 가려서 뭐 지수가 내렸다고 무조건 뭐 뭘 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가려서 종목별로 또 각각 대응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대외 변수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그렇죠. 변동성 큰 시장이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는데 좋은 기업 딱 잡고 참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안 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책도 안 봐요.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네. 저 노안이 왔는지 잘 안 보이고 책 보면 머리가 아파. 네. 저는 요즘 이게 증시가 안 좋으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오. 열받아가지고 막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네. 네, 뭐 좋은 현상이네. 좋은 현상이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휴일이 있지 않나요? 6월 다음 초? 주? 다음 주에 선거가 있나요? 수요일? 네. 네. 수요일 날은 하여튼 그 각동희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실 수 있으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십시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